네, K스탁 라이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자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종목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인급종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메리츠증권 정영훈 과장,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후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지금 이 시각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첫 번째 인급종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좋은 거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잘 가다니 지금 CJ 급등하는 거 지켜보고 계십니까? 10%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에 그렇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데 CJ 주가가 안 갈 수가 있습니까? 화장품주들 실적도 잘 나오고 그 화장품주들이 다 어디 들어갑니까? 올리브영입니다. CJ가 이렇게 올라온 자리에서도 더 갈 수 있을지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자리에서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살 거면 진작에 샀어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보내줘야 된다라고 이제 지켜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정영훈 과장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CJ는 어떻게 보면 좀 늦었다라고도 뭐 볼 수도 있겠지만 네. 한편에서는 이제 좀 시작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CJ가 요즘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비상장 이제 자회사인 이제 올리브영에 최근에 괄목할 만한 이제 성장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주가 상승의 가장 중요한 키팩터는 바로 이 올리브영의 향후 이제 지분 변동에 따른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난 2021년에 이제 그 지분을 이제 매수했던 그 글렌우드 PE가 지금 매각을 하면서 CJ가 다시 이제 지분을 사들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향후에 이제 승계 작업에 좀 포석이 될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CJ를 비롯해서 또 이제 2세 그 자녀들이 대부분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계열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그동안에는 이 올리브영이 이제 상장을 할 걸로 즉 이제 IPO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됐습니다만 최근에 이 글렌우드 PE의 지분을 되사들이면서 향후 이제 합병 시나리오가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만일에 합병을 하게 되면 이제 승계 구도에서 기존에 이제 주요 이제 주주로 이제 올려져 있던 이제 2세들의 지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즉 이제 CJ 그룹의 지주회사인 CJ의 지분을 얼마만큼 취득하느냐가 과연 2세 승계의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은 이번 합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합병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사실 IPO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비상장 이제 상장 자회사로 이제 되게 되면 이제 더블 카운팅 이슈도 있고 보통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들의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할인을 받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분 가치가 크게 부각이 되지 못하는 반면에 네. 비상장 자회사로 이제 합병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CJ 올리브영의 기업 가치가 이제 5조 원대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CJ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조 원 수준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올리브영의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크게 좀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물론 이제 과연 이제 합병으로 진행될지 아니면 IPO로 갈지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엇갈리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CJ는 올리브영의 가치를 감안을 했을 때 오늘 52주 신고가 10% 급등, 또 최근에 꽤 많이 올라온 자리이긴 하지만 오늘은 사실 신규 매수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자리를 준다면 그래도 상방에 대한 기대를 안고 신규 매수도 유효하다라는 의견이신 거네요. CJ 더 갈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짚어주신 만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인급종, 지금 바로 눈에 띄는 그 종목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삼성이 자율주행보다 로봇 연구에 박차를 가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삼성 관련 로봇 친구들이 일제히 급등에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대표적으로 살펴볼 텐데 다만
오후장 들어서는 오후 대비 좀 힘은 빠지고 있어요. 다 수급이 뭐 화장품이나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일단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선 밀리기는 했지만 요즘에 보면 섹터 순환매 돌잖아요. 그럼 그동안 못 갔던 로봇주들도 이슈 잡고 좀 갈만할까요? 일단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사실 로봇주들이 좀 소외를 좀 오랜 기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이제 계속 이제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커졌는데 이제 실제 상용화 단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품군들이 나왔고 라인업들이 굉장히 많이 탄탄해졌습니다. 뭐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바퀴 달린 이동형 로봇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세그웨이를 타고 있는 로봇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이게 이제 연구용과 이제 상업용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매출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이제 관절 자체를 이제 개수를 굉장히 지금 많이 늘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 같은 경우에도 한쪽 팔당 이제 축을 총 7개 축을 두다 보니까 사실 이제 팔을 좀 운용하는 데 있어서 좀 자유로운 부분들이 좀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가 인수를 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있는 이 아틀라스가 최근에 이제 모습들을 선보인 거에 대해서 조금 박차를 좀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좀 경쟁력을 좀 올리고자 아무래도 이 다리보다는 바퀴 쪽, 그러니까 이제 물체를 들었을 때에 대한 어떤 무게 중심을 잡는 이 기술력을 계속 이제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좀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로봇 산업 자체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서버 로봇이 이제 사실은 일반 민간에서 상용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뭐 우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뭐 웨이터 로봇, 그러니까 이제 뭐 서빙을 하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2천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가격 경쟁력이 붙기 시작하면서 여기 이제 400만 원이면 한 대 뽑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은 일단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만들었던 이 바퀴형 로봇, 그러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일단 이제 이 제품이 이제 팔 자체에 대해서 기능성을 굉장히 강화하고 높이 조절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축들을 좀 다양축을 넣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바퀴를 사용했다. 이거는 이제 사실상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외부보다는 실내, 그러니까 어떤 사무 공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특정 이제 물류 공간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제한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리를 쓰면 됐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다리 대신에 바퀴를 썼던 이유도 그만큼 이제 우리가 운송 속도를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집약돼 있는 서비스에서의 어떤 높이 그리고 무게, 제품에 대한 다양성을 좀 초점을 하다 보니까 결국 저는 이 제품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창고형 제품에 대해서 좀 특화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웨이터로서 이제 로봇이 직접 서빙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제약이 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지금 바로 어제죠. 이제 부산에서도 뭐 최근에 뭐 칼부림이 났었는데 이런 이제 우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이제 위협을 인지를 할 수 있느냐까지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사실 외부에 돌아다니는 드론이나 뭐 로봇들도 동일한 위험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바퀴형이기 때문에 균형을 잡는 게 이 외부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빠르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아직까지 좀 테스트에 있는 단계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로봇주들이 그래도 최근에 이제 소외를 좀 굉장히 많이 받는 와중에서도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부분도 굉장히 마진율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두산 로보틱스도 아직까지 실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 주가가 살짝 좀 흔들리기도 했었고 오늘 삼성발 이슈로 로봇주들이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지만 이렌시스, 에브리보, 아지넥스텍, 사믹, THK와 같은 일부 이제 삼성 관련한 종목들이 질석이긴 했지만 어제도 윗꼬리를 다는 흐름.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음봉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순환매 돌 때 로봇주들이 계속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에 있어서는 그래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금도 모아 가보자라는 의견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이레시스도 제가 예전에 한번 진단을 드린 적이 있는데 로봇 비중이 작다라고는 얘기하셨죠.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로봇 청소기에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부품이 들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들썩인다.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로봇 시장 성장을 계속 주목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건데 이게 이제 회사 가치를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기에는 오히려 저는 로봇주들이 지금 저평가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이렇게 섹터에 대한 순환매에 같이 동참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말씀해 주신 만큼 로봇주들에 대한 반등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이슈를 안고 움직이는 로봇주 같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인급종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또 어떤 종목들이 VR가 발동되면서 올라오고 있을까요? 시황센터 연결해 보도록 하죠. 권미정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네, 오늘은 화장품, 확실히 전선, 오후장에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눈에 띄네요. 네, 맞습니다. VR 특징 종목에서도 그 모습이 확연하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우선 시장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하면서 기대를 키웠던 시장이지만 오후장 들어서 힘이 조금 빠진 모습 나타나고 있죠. 그래도 12시가 가까워지면서 장중 지수 변동성은 조금 줄어들면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1시 30분경부터 0.5% 상승 부근에서 머물고 있고요. 코스닥은 기관이 매도 전환하면서 10시를 앞두고 하락 반전했습니다. 1시가 가까워지면서 하락폭을 조금 만회하는 모습 그래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0.21%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소량이지만 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4원 넘게 하락 출발하면서 그래도 한숨 쉬어가나 싶었는데요. 오전장 하락폭을 줄여서 현재는 1원 조금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변동성을 크게 키우는 종목들 VI 종목 통해서 확인하시죠. VI 장치는 변동성 완화 장치로 큰 폭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잠시 거래가 정지되는 장치인데요. 1시가 가까워지면서 다수의 VI 종목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화장품 관련주죠. 이츠 한불이 12시 50분경 상승 VI가 발동됐습니다. 정말 그동안 못 오른 화장품주들 오후 들어서 하나하나 시장이 다 찾아내는 걸까요? 이츠 한불이 12시 50분경 VI 발동되면서 18% 급등하고 있고요. 또 이오플로우 인슐린 펌프 만드는 곳이죠. 이오플로우도 1시가 가까워지면서 두 번의 상승 VI가 발동되면서 현재 24% 급등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는 12시 48분경에 하방 VI가 발동됐습니다. 이어서 이삭 엔지니어링 또 선익 시스템 등이 상승 VI 발동된 점 체크해드립니다. 그럼 VI 특징주도 자세히 살펴보시죠. 이번 주 정말 테마 순환매가 무척 빨리 돌아갔습니다. 화요일에는 전력 설비와 또 목요일에는 화장품 등이 급등했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전력 설비와 화장품, 게임이 모두 오르면서 정말 테마의 춘추 전국시대라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서 가려진 승자가 있는데 바로 화장품입니다. 아이패밀리SC가 12시 증권가 예상치보다 더 높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급등, 두 번의 상승 VI가 발동됐고요. 아이패밀리SC의 호실적이 불을 당겨서 연이어 토니모리, VT, 또 본느가 상승 VI 발동됐습니다. 아이패밀리SC는 원래도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면서 증권가 예상치가 꽤 높았는데요. 실제 실적은 컨센서스보다 더 높았습니다. 아이패밀리SC의 주가 장중 상한가 가까이 갔었고요. 현재는 조금 상승폭을 줄여서 16%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리콘투도 아이패밀리SC 실적 발표 후에 곧이어 상한가 터치했다는 점 체크해드립니다. 또 장중 고점 부근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는 건 VT입니다. 장중 16% 고점을 형성한 후에 현재는 11%대 상승 인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강한 두 번째 섹터는 전선 관련주입니다. 오전장 대원전선과 가온전선이 급등하면서 상승 VI가 발동됐고요. 12시경에는 일진전기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VI 발동됐습니다. 일진전기 고점은 14%대 상승이었고요. 현재는 11%대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VI 발동된 종목 안에서 임급종 뽑아봅니다. 자, 오늘도 화장품주들이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오후장 들어서 실리콘2의 훈풍이 확산이 되면서 화장품주들이 저마다 VI가 발동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VT 살펴보도록 하죠. 정혜원 과장님, 오늘 이 급등을 보고 사실 제 지인분들이 개인적으로 네. 화장품주 사야 되는지를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대신 답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지금 뭐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 중에 하나가 화장품 업종이죠. 저희도 이제 현장에 있습니다만 고객분들도 가장 많이 최근에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화장품 섹터거든요. 오늘이라도 사야 되냐라는 질문 많이 받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저는 화장품 섹터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야 된다. 그리고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뭐 주목을 해야겠지만 신규 진입자분들께서도 이번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호실적, 그러니까 1분기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뭐 늦지 않지 않았나, 뭐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옥석가리가 필요하겠지만 화장품주 섹터 내에서 또 확장성이 기대가 되고 또 지금 실적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지금이라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말씀드리는 뭐 VT가 아닐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VT 같은 경우에 아마 뭐 리드샷 하면 아마 시청자분들도 네. 대부분 뭐 많이들 들어보실 텐데 뭐 다이소에서 뭐 대표적인 뭐 품절템으로 유명한 그런 화장품이죠. VT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오늘도 주가가 뭐 급등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뭐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같은 그러한 대형 화장품주들의 실적이 호실적을 기록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실리콘투가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화장품 업종 전반적으로 수심이 좀 개선되는 네. 그러한 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VT 같은 경우에 이외 동반해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보다도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실적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1분기 지금 호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아직 상황인데 실적 발표 안 했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일단 뭐 이번 1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과연 이제 VT의 확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한 단계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일본에서 상당히 지금 시장에 좀 안착을 하면서 상당히 성공을 했고 또 국내 시장에서 리드샷의 인기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제 매출 성장세가 아직 이어졌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방한 외국인까지 증가하면서 네. 이러한 호조세가 이어졌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라든지 동남아 시장으로 만약 확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의 실적보다도 거의 뭐 2배 이상 어떻게 보면 성장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밸류에이션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그래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 그래서 급등 안 부담스럽습니까? 네, 최근에 뭐 단기 많이 급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8천 아직 1조가 네. 채 되지 않거든요. 근데 만일에 올해 예상만큼 실적이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지금 PR이 한 10배 한 초중반 네.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크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다. 즉 향후의 성장성이 열려 있다라고 네.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뭐 추가적인 리레이팅이 가능한 그런 네.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가는 성장성이 또 담보된 화장품주이기 때문에 VT를 좀 대표적으로 여전히 신규에 대한 접근 또한 시각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워낙 이제 급등에 나와서 또 섹터 순환매가 빠르다 보니까 네. 이 수급이 또 여기 올리고 나서 다른 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이제 못 오른 중국 소비주나 이런 쪽도 있잖아요. 사실 조금 더 확장해서 본다면. 그렇죠. 그래도 실적이 나타나는 화장품주에 대해서 네, 그래서 사실 조금 근데 더. 지금 최근에 화장품 섹터는 어떻게 보면 좀 과거와는 좀 다른 패턴인 게 네. 실질적으로 좀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K-팝 영향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뭐 삼양식품이면 불닭볶음면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처럼 계속해서 좀 확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그래요. 좀 메가 트렌드로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VT 긍정적인 시각 짚어봤고요. 마지막 인급 쪽 시간 관계상 짧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미국에서도 반도체가 쉬기는 했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그래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IT주들에 대한 낙폭이 깊습니다. 특히나 ARM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낙폭도 깊고요. 그동안 좀 추세를 잘 지켜내주나 싶었던 이오테크닉스도 오늘 좀 하락세가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오늘의 급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뭐 사실 그냥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싶은데 일단 지난 7일자에 이제 그러니까 공매도 대금 현황을 좀 봤는데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좀 걸리긴 합니다. 일단 이제 오늘 지금 말씀하셨던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7일날 이제 공매도 상위 종목 중 하나로 이제 선정이 됐었는데 이때 당시 이제 공매도 목표 금액이 얼마였냐 보니까 23만 4천 원입니다. 지금 딱 이 금액으로 지금 도달을 했죠. 실제로 그러면 순매수 상태를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외인들이 지난 7일자에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고 나서 8일, 9일, 10일,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계속 매물을 좀 덜어놨다.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외국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매도들이 좀 문의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일부 좀 반납을 하지 않나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오테크니스뿐만 아니라 뭐 리노공업, HPSP 뭐 다 동일합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28만 5천 원 예상을 했었는데 리노공업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리노공업도 뭐 오늘 이제 주가를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8만 4,500원, 그리고 HPSP 같은 경우에는 36,200원까지 내려갔는데 지금 36,100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매도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조정이 좀 나오지 않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주 장비주들에 대한 실적 부분들은 좀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요약을 드리고 싶고요. HPSP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ST랑 이제 특허 소송 관련된 두 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있다 보니까 이 두 종목을 좀 함께 양분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독점 구조가 깨지게 됐을 때 당연히 예스티가 이제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반면에 이제 독점 구조를 완화하게 공고히 한다라고 했을 때는 HPSP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도 필요한 시장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일단 관망을 하면서 보유하고 계시고. 네. 일단 HPSP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HPSP밖에 없다 그러면 일단 반절 정도 매도를 하셔서 SP를 반절 정도 사시는 게, 이게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잘 되든 LG전자가 잘 되든 네. 난 둘 다 갖고 있으면 결국 가전시장은 어느 한쪽이 몰아가도 문제가 없다라는 네. 논리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투자의 어떤 매매 방식이기 때문에 뭐 꼭 권고드리기보다는 네네. 성향상 이게 좀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리스크를 좀 감수하겠다 하신다면은 오히려 이제 한 종목에 뭐 집중하시면 네. 좋겠습니다만, 저는 좀 오히려 좀 양분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네.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데 오늘 이오테크닉스를 살펴본 거였는데, 일단 반도체 전반적으로 오늘 조정이 받는 부분은 일단 섹터에 대한 순환매가 돌 때 반도체가 쉬고, 그래서 여기서 좀 자금의 이탈이 있었던 부분으로 일단 보유자분들은 보유하면서 지켜보자라는 관점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주 오늘 좀 하락이 깊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뭐 CPI 또 엔비디아 실적까지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반도체주 일단 보유에 대한 관점으로 관망 좀 짚어주셨습니다. 임급종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덕후 대표 그리고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빅데이터로 본 증시 류용민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지 오후 1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날 최상위에 올랐던 대원전산과 폴라리스 AI 오늘도 최상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완타증권에서 전력산업 확장 사이클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면서 전선과 전력설비 관련주들의 상승 랠리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원전선은 전일 대비 170% 넘게 거래량이 급증, 3월 이후 고가 기준 300% 넘게 급등을 이어가고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SM이 최근 손자회사인 SMCNC와 키스트의 매각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 요청서를 주요 회계법인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SMCNC, 키스트 모두 급등을 보였는데요. SMCNC는 거래량이 2,500% 넘게 급증했습니다. 최근 6거래일째 상승폭을 켜내고 있는 시노펙스도 오늘 거래량 상위에 올랐는데요. 인공지능 혈액 분석 시스템 관련 국책 과제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가운데 혈액 투석기 특허 이슈로 신고가를 기록했던 3월 중순의 주가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해운주도 거래량이 높은데요. 불안정한 중동 지역 정세로 홍해 항로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글로벌 해운 운임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2분기는 비수기임에도 중동 분쟁 장기화로 선박 확보 경쟁 분위기가 조성돼 해운 운임 지수 상승기에 진입할 것이라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흥하해운과 대한해운이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전기차의 보급과 더불어서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센터가 늘면서 전력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는데요. 시장 성장 기대감이 고조되며 KEC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880억 원 규모의 전력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를 감행한 바도 있는데 오늘 거래량이 전일 대비 무려 5,000%가 넘게 급증했습니다. 상승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률 상위 화장품 관련주들이 많이 보입니다. 4월 비중국 수출 성장이 견조했다는 분석과 함께 주요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 호조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화장품주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실리콘2는 오늘도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토니몰이라든지 화면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이패밀리 SC도 급등, J2바이오도 강세입니다. 이오플로우도 강세인데요. 미국 연방법원에서 1차 가처분 결정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공시하면서 사업 정상화의 청신호가 켜지며 투자 심리를 모이는 모습입니다. 이외 전선주 가온전선도 보이고요. 삼성전자가 자율주행에 제외하고 로봇 연구에 집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오늘 로봇주들도 고개를 드는 가운데 에브리봇의 상승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펄어비스도 강세입니다. 실적 시즌 막바지 기간에는 게임주들의 실적 발표 일정이 포진해 있는데요. 최근 부진했던 게임주들이 나란히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지속되고 오늘 게임주들이 나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펄어비스는 1분기 적자가 전망됐음에도 소폭이나마 흑자 실적을 기록하면서 투심을 끄는 모습입니다. 두 자릿수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오후장 포착된 종목 판정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운넷 이광무 파트너,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짝꿍 어디 두고 오늘 이광무 파트너가 같이 또 함께해 주시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화진 과장의 그동안 한 달간의 베스트 수익률 3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진 과장의 종목 흐름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나 LG생활건강 화장품주 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 보여주면서 탄탄한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한화오션, 빙그레까지 핫한 종목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장품주들 막 다 치고 올라올 때 사실 중국 관련한 LG생활건강 못 갔던 대형 화장품주를 들고 오셨는데 뭐 LG생활건강뿐만이 아니라 하나오션, 빙그레까지 여기서 조금 더 들고 가도 된다라고 보시는 종목 한 종목 좀 픽해볼까요? 일단은 뭐 빙그레 같은 경우도 사실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물론 LG생활건강도 이제 면세 법인 데이터가 뭐 1분기도 계속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추세라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빙그레 같은 경우가 이미 해외 쪽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제 측면이 있다 보니까 물론 최근에 롯데웰푸드도 마찬가지였고 결국에는 2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성수기에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까지는 계속 가져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자, 빙그레 2분기까지도 실적이 좋은 만큼 더 들고 갈 수 있다라는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러한 탁월한 시선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종목 판정 이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오늘 게임주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소외주들에 대한 순환매 속에 실적 발표를 계기로 죽지 않았다 존재감을 보여주는 펄어비스 지금 이슈가 14% 급등으로 그래도 탄력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펄어비스 판정해 보도록 하죠. 먼저 기업 분석에는 이화진 과장이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는 이광무 파트너가 또 각각에 대한 전략 세워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기업 분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화진 과장님, 오늘 실적도 생각보다 양호했고 특히나 유니콘과 같았던 신작 붉은 사막이 그래도 조금씩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자세하게 좀 짚어볼까요? 네, 사실 뭐 펄어비스는 예전 한 2년 전에 이제 검은 사막 이제 모바일이 중국에서 이제 진출을 했는데 이제 흥행 실패로 인해서 계속 꾸준히 주가가 빠졌고 그리고 이제 붉은 사막의 지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이제 PR 자체가 오늘 실적에 대한 대비를 해서 대략 EPS 199원을 적용을 해서 대략 한 190, 한 3배 정도 조금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NC소프트와 네오이즈를 계산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네오이즈 같은 경우가 대략 한 25배 그리고 NC소프트 한 70배 정도가 됩니다. 결국에는 상대적 피업 그룹에서는 굉장히 고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인데 결국에는 게임주 자체가 워낙 이제 성장 섹터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크게 뭐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반기나 향후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오늘 이제 펄어비스 콩쿨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향후에 게임스컴 실제적으로 작년 한 9월이나 8월쯤에 독일에서 게임스컴이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붉은 사막에 대한 시연 실제적으로 유저들이 시연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고 했고 네.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R&D 마무리 단계에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번 붉은 사막이 한 300만 장 이상 팔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대략 한 2,800억 정도 이제 기준입니다. 이게 단가가 대략 한 7만 8천 원을 기준을 했을 때 그러면은 2,800억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콘솔 게임을 제작을 했을 때 제작 비용이 예전 크래프톤, 칼스트 프로토콜이 대략 1,000억 정도가 나왔고 NC소프트의 스로런 리버티 같은 경우도 대략 1,000억 이상입니다. 하지만은 제가 작년 4월에 갔을 때 그때 개발 비용 자체가 물론 비공개이긴 하겠지만 대략 1,000억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1년이 지연되고 그만큼 비용이 축적이 됐을 때 과연 이게 투자에 대비 비용 대비 과연 수익이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300만 장 이상이 나와줘야 어느 정도 주가가 네.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모멘텀은 굉장히 중요한 게 게임스컴에서 나올 시점 그리고 향후에 이제 검은 사막 PC에 관련된 중국 외자판에 대한 이슈가 두 가지 모멘텀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멘텀이 있긴 한데 게임스컴까지는 또 시간이 꽤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일단 오늘 컨퍼런스 콜과 함께 많이 빠져있던 게임주들 뭐 펄어비스도 그렇지만 NC소프트도 자자수 매입 소식과 함께 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바닥권에서 모처럼 거래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기는 했는데 순환매의 반등을 넘어서 더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힘에 대해서는 이광무 파트너님 어떻게 또 분석하셨을까요? 네, 일단은 하락세에 대한 기조가 한 1년여 동안 진행되었었기 때문에 뭐 단번에 이제 V자로 막 빠른 속도로 올라오기는 좀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매물대에 대한 소화 과정을 좀 봤을 때 오늘 대량의 거래량이 좀 분출된 게 큰 포인트거든요. 우선 이제 평균적으로 20만 주에서 30만 주 정도 유통되는 주식을 보였는데 오늘은 400만 주 이상 좀 돌파되면서 대략적으로 한 20배 정도에 가까운 이 거래 대금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의 움직임이라면은 그동안에 좀 답답했었던 물량들을 좀 소화시키면서 진행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일봉 상태에서 이제 V자 반등까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겠지만은 적어도 이제 추세를 좀 바꾸는 데는 모습은 괜찮다. 왜냐하면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 22동평균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에 대한 돌파는 한 번 시도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수급에 대한 동향 봤을 때 기관들에 대한 집중 순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위치에서는 수급과 추세에 돌리는 데는 긍정적이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가 기술적 분석을 찬찬히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게 내주셨을까요? 오늘의 펄어비스에 대한 두 분의 판정입니다. 자, 기업가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오늘 장대 양봉을 그린 펄어비스가 더 달릴 수 있을까요? 두 분의 각각에 대한 의견은 네, 기업 분석은 쉬어갈 수 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더 달릴 수 있다. 두 분의 판정이 엇갈렸습니다. 네, 자, 일단 펄어비스. 도깨비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붉은 사막만이라도 신작에 대한 일정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일정에 따른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또 한마디를 정리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펄어비스가 붉은 사막에 지금 집중되고 있고 이제 이게 끝나고 나야 이제 도깨비 쪽으로 인력을 투입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항상 매년마다 한 개의 작품씩 콘솔 게임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펄어비스가 성행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다른 게임사들은 좋을 수 있는 게 자체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얼리얼 엔진 5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는 네. 있으나 2분기 실적을 감안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오늘 대부분의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건비나 마케팅 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잘 나왔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에는 2분기에 실적이 더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게임사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했을 네. 때 오늘 저 펄어비스의 상승은 조금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임주에 비해서는 매력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붉은 사막도 신작에 대한 출시 일정이 언제 이제 구체적으로 잡힐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장대 양봉 이후에는 글쎄 일단 쉴 수 있다라는 데 한 표를 던지셨고요. 반면에 이왕 파트너는 네. 일단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라는 데 또 무게를 실어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펄어비스에 대해 강한 매수세도 확인이 되지만은 전반적으로 게임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세적으로 좀 더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마중물 같은 경우는 크래프톤에 대한 실적 발표 이후부터 해서 게임주들에 대한 시선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NC소프트라든지 대부시스테즈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동반 상승을 했어서 게임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붉은 사막 출시가 된다라면은 당연히 저는 흥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단점으로 본다라면은 이번에 이제 8월달 중에 일부에 공개를 하겠지만 이 붉은 사막 게임 출시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이제 그 공백기를 어떻게 채우냐가 문제인데 네. 적어도 이제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좀 다시 찾아온다라면은 기술적인 바닥 확인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바닥은 잡아가고 있고 그 이후에 추세적인 반등에 대한 트리거 또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기술적으로는 더 달릴 수 있는 힘, 다만 펄어비스 자체적인 힘에 있어서는 기업적으로는 조금 더 신작 출시 일정을 확인하고 가자라는 의견을 각각 내려주셨습니다. 펄어비스에 대한 판정 들어봤고요. 이어서 틈새를 노릴 수 있는 두 분의 종목 함께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분의 종목 확인해 보시죠. 그래, 펄어비스보다는 넷마블이 낫다 라면서 넷마블을 들고 오셨고요. 그리고 유한양행 오랜만이네요. 자, 먼저 넷마블부터 살펴봅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지금 신작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일단 주가로도 반영이 되고 있고 넷마블이 최근에 게임주 안에서는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분기 실적이 사실 기대되는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위메이드나 넷마블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넷마블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콩쿨에서 얘기했다시피 실제적으로는 나 혼자 레벨업에 대한 하루
매출이 한 14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2분기 기대감이 나 혼자 레벨업에 대한 실적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기존에 3월달에 출시했던 아스달 연대기, 거기다가 세븐나이츠 키우기까지 결국에는 그런 신작에 있는 라인업이 하나둘씩 2분기 때부터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게 하반기까지 신작 라인업이 계속 꾸준히 좀 나와 있던 측면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뭐 넷마블 같은 경우야 뭐 NC소프트 그리고 하이브 그리고 코웨이까지 지분 가치를 감안을 했을 때 NC소프트도 충분히 전 바닥을 좀 찍었다가 가능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재무적 개선 측면에서는 좀 2분기 실적도 다른 게임사들 대비해서 큰 폭으로 좀 증가하지 않을까 싶어서 넷마블을 가져왔습니다. 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게임주 안에서 본다면 넷마블을 보자. 오늘의 종목 겨루기로 가지고 오셨고요. 이에 맞서는 유한양행입니다. 순환매와 함께 제약 바이오주들도 네. 또 힘을 받을 때가 또 되기도 했어요. 일단 이제 시장에 대한 좀 이 가장 큰 악재라고 생각한다면 주도주에 대한 부재인데요. 지금과 같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좀 염두한다라면은 IT 쪽 아니면 이제 바이오 쪽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IT 쪽이 좀 일어서지 못하고 있으니까 바이오 쪽을 좀 챙겨보자.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 이번 달 말에 이 아스코가 이제 개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스코 개막하기 이전에 초록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일정은 이제 5월 31일 날 개막을 하고 23일 날 초록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미 초록에 대한 제목이 이제 공개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바이오 일정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 이제부터는 이제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챙겨나가는 모습들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이제 유한양행은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레저티님 렉나자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흥행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마라포사 같은 내용들에 대한 3상 2차 결과 발표에 대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받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 MOU에 대한 기술 기대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번 이 바이오에 대한 이벤트에서 유한양행은 정말 중요한 네. 기준에 대해 있다. 근데 주가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망주로 바이오 네. 유한양행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점차 기대감을 하나하나씩 챙겨갈 수 있을지 유한양행 그리고 넷마블 기대를 걸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운의 이광무 파트너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